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몸이 영 개운치 않으신가요? 마치 겨우내 닫아두었던 방문을 열었을 때처럼 공기는 무겁고 구석구석 묵은 먼지가 쌓인 듯한 찌뿌둥함이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쌩쌩하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어깨며 허리며 안 쑤시는 곳이 없고 머리도 맑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병원에 가봐도 뾰족한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만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게 어찌 나이 탓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정성껏 사용해온 우리 몸도 수십 년간 살아온 우리 집처럼 가끔은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소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지만 사실 별게 아닙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신선한 바람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피이죠. 이 강물이 맑고 힘차게 흘러야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고 얼굴빛도 화사해지며 아침을 가뿐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물이 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면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값비싼 보약이나 힘든 운동 이야기가 아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살아오신 지혜 속에 이미 답이 있는 아주 쉽고 편안한 몸대 청소 비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당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고 돌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혹시 어릴 적 가마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로 끓여주시던 구수한 숭늉 한 그릇 나시나요? 해질녘 부엌 아궁이 앞에서 혹은 따끈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후후 불며 마시던 그 숭늉 한 모금이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주던 그 느낌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마실 것이 참 흔하고 다양해졌지만 우리 몸을 가장 편안하게 깨워주고 달래주는 것은 바로 그 시절의 숭늉처럼 꾸밈없고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잠자던 우리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물 한 바가지를 먼저 붓곤 했죠. 그래야 깊은 곳에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이 바로 우리 몸속 소화기관과 장을 움직이게 하고 밤새 쌓였던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도록 돕는 첫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은 다소 끈적끈적하고 탁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이때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들이켜면 따뜻하게 데워진 속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은 우리 몸에 아주 부드럽게 흡수되어 마치 마른 논에 단비가 내리듯 혈액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온몸의 순환을 부드럽게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께서 늘 커다란 주전자에
보리차를 한가득 끓여 식혀두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저 목마를 때 마시라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맹물을 마시는 것이 힘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고 내 몸에게 건네는 정성스러운 첫인사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온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나면 우리 몸은 비로소 아침 식사를 통해 들어오는 좋은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밥상 위에서 피를 맑게 해주는 고맙고 귀한 보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봄이면 할머니 손을 잡고 들로 나가 파릇파릇 돋아난 쑥과 냉이를 캐고, 여름이면 텃밭에 싱싱한 상추를 뜯어 쌈을 싸먹고, 가을이면 토실토실 알밤을 줍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도 아련히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사시사철 못 먹는 음식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사실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은 바로 그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품고 제철에 자라난 음식들입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곧 최고의 약상인 셈이죠. 특히 우리 피를 맑게 하는 고마운 음식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저 초록빛이 선명한 푸른 잎채소들이 있습니다. 미역, 시금치, 쑥갓, 부추 같은 채소들에는 엽록소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를 식물의 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 새로운 피를 만들고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요. 우리가 생일날 당연하게 먹는 미역국에도 사실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 먹인 것은 출산으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이 채소들은 우리 혈관벽에 낀 기름때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늦가을,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하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더미처럼 마늘을 까고 양파를 다듬던 그 수고로움이 사실은 겨우내 우리 가족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줄 보약을 만드는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다 알아주는 우리 고유의 보물, 바로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입니다. 잘 익은 김치와 구수한 된장찌개는 그저 맛으로만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익균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착한 균들이 우리 몸의 장으로 들어가서 장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장은 바로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 장이 건강해야 피가 맑아지고 온몸에 활기가 도는 법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제철 음식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피를 깨끗하게 할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는 이 깨끗해진 피가 우리 몸 구석구석 힘차게 돌도록 도와줄 차례입니다.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그런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햇살과 바람을 친구 삼아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점심을 든든하게 드시고 나면 따뜻한 방 안에서 나른하게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잠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동네 한 바퀴 산책해 보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현관문을 나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뿐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가벼운 걷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숨이 턱가 산책을 나서는 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등 뒤를 감싸주는 것을 느끼고 살랑이는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나무와 작은 꽃들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걸으면서 이웃 사람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정겨운 일이지요. 특히 걸으실 때는 가슴을 활짝 펴고 깊게 숨을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신선한 공기가 내 몸 깊숙이 들어와 탁한 기운을 밀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집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산소가 우리 피 속으로 들어와 혈액을 깨끗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한 몸을 아끼고 돌보는 것 또한 효도의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매일 잠시라도 걷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내 몸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인 셈입니다. 혹 비가 오거나 몸이 불편하여 바깥에 나가기 힘든 날에는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팔다리를 쭉 뻗어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듯 우리의 관절과 근육에도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여 뻣뻣했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을 순환시키니 한결 시원하고 개운하시죠? 몸의 길이 시원하게 뚫렸으니 이제는 하루 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면서 재충전할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 이제 하룻밤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편안한 잠의 중요성에 대해 어르신들, 혹시 밤에 뒤척이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악소리를 내며 깨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우면 정신은 더 말똥말똥해지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아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적에는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왜 이렇게 잠 한 번 푹 자는 게 힘들어졌을까 싶어 속상하기도 하시지요. 이 모든 것이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도 쉴 시간을 주세요. 몸속을 정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말이죠.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그저 몸이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 동안 바쁘게 움직이느라 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내는 시간입니다. 도시의 밤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낮에는 차와 사람들로 붐벼 복잡하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청소차들이 나와 거리를 깨끗하게 쓸고 고장난 곳을 고치는 인부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몸의 대청소 담당 장기인 간, 이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잠든 사이에 간이 혈액 속에 섞여 있는 온갖 노폐물과 독소들을 열심히 걸러내어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몸이 가뿐하고 머리가 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을 설쳤을 때는 밤새 청소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처럼 몸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께는 얼마나 오래 누워있느냐보다 얼마나 깊고 편안하게 주무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룻밤의 잠이 그 어떤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잠을 청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했던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굵은 소금 한 줌을 풀어 발을 담그는 족욕을 텔레비전 앞에서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거나 환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드시거나 잔잔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잠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룻밤의 깊은 잠은 낮 동안 쌓인 우리 몸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푹 쉬고 나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밤새 애써 이룬 이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대청소를 방해하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고소한 기름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좌판 위에 먹음직스럽게 놓인 꽈배기나 바삭한 튀김, 짭짤한 어묵꼬치를 보면 하나만 먹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이게 되지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정도 낙이라도 있어야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가끔씩 먹는 즐거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조절하는 지혜가 있다면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라면이나 과자, 햄 같은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우리 몸의 대청소를 방해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끈적한 조청이나 흙탕물을 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의 흐름은 금세 느려지고 바닥에는 찌꺼기가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우리 피가 끈적끈적하고 탁해져서 혈관 대신 조금씩 멀리하기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면이 드시고 싶을 때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빵을 드실 때는 흰빵 대신 통국물 빵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독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가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다 큰 자식들 걱정에, 아픈 배우자 근심에, 또 내 몸 여기저기 쑤시는 것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시죠? 이런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 우리 몸의 기운이 꽉 막히게 되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며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나쁜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마음의 독을 푸는 데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마음 맞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해 실컷 수다를 떨거나 동네 정자에 모여 앉아 시시콜콜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따라 흥얼거려 보기도 하고, 베란다에 작은 화초에 물을 주며 말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과 마음의 독을 조금씩 멀리하는 지혜를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 몸의 정화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줄 아주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비밀은 놀랍게도 우리 몸의 가장 아래, 바로 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우리를 지탱해준 고마운 발. 저녁에 댁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그 발을 담그면 아, 시원하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저 피곤해서 시원하다고만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쭉 보내주면 가장 멀리 발끝까지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고이듯 우리 몸의 혈액도 자꾸 다리 아래쪽에 정체들기 쉽지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이 바로 이 제2의 심장에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발이 따뜻해지면서 아래쪽에 고여있던 혈액이 다시 온기를 얻어 위쪽으로 힘차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방바닥의 아랫목부터 불을 떼면 방 전체가 훈훈해지듯이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그 온기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온몸에 퍼지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텔레비전을 보시는 저녁 시간에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발을 담그고 계셔 보세요. 몸에 미세하게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함께 빠져나가고 막혔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족욕을 마친 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발바닥을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발가락을 살짝 오므렸을 때 발바닥 가운데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용천혈이라는 기운이 샘솟는 자리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고생 많았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줘 보세요. 내 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절로 생겨날 겁니다. 어릴 적 어른들께서 늘 발이 따뜻해야 잠도 잘 오고 감기도 안 걸린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것 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 속에 이토록 깊은 건강의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기분 좋게 도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밥상의 음식, 가벼운 산책, 편안한 잠, 그리고 저녁에 따뜻한 발 관리까지 우리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정작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는 귀 기울일 여유가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소중한 집을 정성껏 대청소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닫혔던 우리 몸의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었고 우리 땅의 기운을 가득 품은 제철 나물과 구수한 된장찌개로 몸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거닐며 막혔던 몸의 길들을 시원하게 터주었고, 밤이 되면 깊은 잠과 따뜻한 족욕으로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묵은 먼지 같은 독소들을 깨끗이 씻어냈죠. 그리고 우리 몸을 지치게 하는 음식들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근심은 조금씩 덜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어렵거나 번거로운 숙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내 몸을 어루만져 주고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고 말을 건네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 자녀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정성의 절반만큼이라도 이제는 어르신들 자신에게 돌려주실 시간입니다. 어르신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뿐하고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켠 듯 따뜻하게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가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혹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는 더 좋은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도 아주 귀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나를 위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